안녕하세요. 2024 대입수시 의학학 계열 분석과 전략을 맡은 저는 중동고등학교 교사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의학학 계열을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의학학 계열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고 또 합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개별 학교에서도 입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부담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함께 그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학학 계열 입시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권 학생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간발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다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만한 상황이고요. 대학 측에 간혹 이제 입학사정관과의 간담회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전년도 지원자들이 왜 떨어졌는지 혹은 어떻게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아도 여쭤봐도 이제 워낙 훌륭한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떨어진 학생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차이,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합불이 갈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만큼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결과에 대한 이제 예측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당연히 물론 지원은 해야겠지만 그 교과 전형,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교과 전형을 함께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격이 가능할 만한 카드를 같이 써본다든가, 혹은 그동안 보아온 학력평가와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정시까지 갈 경우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대학에 진학이 가능할지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보고 정시로도 충분히 의학학 계열을 노릴 수 있을 만한 학생이라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혹은 수시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게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교과 전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교과, 종합, 논술 어떤 전형에서든 당연히 이제 의학학 계열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대 4개 합 5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좀 완화가 된 학교들이라고 하더라도 3개 합 5, 3개 합 6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은 다른 이제 지원 학과 대비 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 학력 기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학생이 그간 보아온 모의평가 혹은 학력평가 성적을 토대로 봤을 때 수시 지원을 6장을 한다고 한다면 6개 카드를 모두 쓴다고 한다면 적어도 3개나 4개 이상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그동안의 성적을 통해서는 충족시킬 수 있어야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반대로 그런 학교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교가 3개 혹은 4개 이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능 성적의 평소보다 조금만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수시 지원 카드 6개 중에서 3, 4개 이상이 한 번에 그냥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전년도와 대비해서 입시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관련 사항은 당연히 확인 먼저 하고 가야 될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전년도 경쟁률이 어땠는지, 그리고 전년도와 대비해서 이제 올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이제 올해의 변화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2022학년도나 2023학년도 대비 약 30명 정도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교과 전형이라든가 논술 전형에서는 10명 이내의 적은 숫자의 인원 변동만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부분은 논술 전형의 평균 경쟁률입니다. 이제 의학 계열을 기준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논술 전형이 2022학년도에는 약 25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2023학년도에는 270대 1 정도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하는 학생 270명, 250명 중에 1명 정도 합격을 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은 그런 전형이고요. 그래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뭐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많은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만 학생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논술 전형만 바라보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른 전형까지 함께 생각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역시 전년도와 달라진 점 모집 인원의 증감 확인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대는 총 2명, 치의대 1명, 수의대 1명, 한의대 9명, 약학대 20명 이렇게 인원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형 이제 각 대학별, 간과대별, 뭐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에서 이제 전형별로 인원이 어떻게 증감했는지를 보시면 역시나 뭐 인원 변동이 크게 있지는 않은 편인데요. 다만 의대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31명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약학대 같은 경우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6명의 인원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 전년도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런데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사실은 의과대학 위주로 그리고 의과대학에서도 전체 대학을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뭐 모든 대학들을 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보니까 일단 서울에 소재한 대학들 그리고 의과대학 위주로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고 지금 제가 다루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부분은 센진학 자료집 총론의 의학학 계열 파트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져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년도와 달라진 점 중에 전형 방법이 변경된 학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대 학교 추천의 경우 전형 방법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지원 가능 대상자가 졸업 예정자로 바뀌었습니다. 2023학년도까지는 졸업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제 2024학년도부터는 졸업 예정자, 그러니까 현역 고3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바뀌었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은 학업 우수형하고 함께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지원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업 우수형, 그러니까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에 있는 우리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만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학업 우수형만 지원을 하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할 수 있도록 달라진 점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집 인원이 학교 추천 전형으로 의과대학 30명을 이제 2023학년도에 모집을 했었습니다만 2024학년도에는 12명이 감소한 18명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아무래도 전체 의과대학 중에서도 학생들의 선호가 높은 대학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대학들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추천 인원이 이제 재학 인원의 5%에서 10명으로 정해진 인원으로 바뀌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2단계에서 면접 반영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이제 2023학년도에는 1단계 성적을 60% 반영하고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전형을 실시해서 면접 성적을 이제 40% 반영을 했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1단계 성적의 반영 비율이 10%포인트 올라가서 70 그리고 이제 면접의 반영 비율은 이제 3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면접의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다. 다르게 생각을 하면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대와 경상국립대가 변화한 것을 제가 지금 화면에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과학 두 과목 중에 이제 수학이랑 과학 한 과목 포함 3개학 5등급 이내 그리고 영어 2등급 이내 이런 조건이 2023학년도에 붙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영어 2등급 이내를 따로 빼지 않고 영어까지 포함해서 수학 그리고 과학 한 과목 포함 3개학 5등급 이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소 완화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하고 기하, 그리고 영어, 과학 한 과목 중에서 수학을 포함해서 3개 과목 등급합 4등급 이내였었는데 과학이 절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사라는 것은 이제
한 과목만 볼 때는 사실은 이제 등급이 정수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과학을 두 과목 평균을 내면은 소수점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수점을 버리겠다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가 있으면 평균이 2.5등급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2등급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에서 과학 탐구 반영 과목이 이제 두 과목으로 늘었다라는 점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조금 높아졌다. 큰 차이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변경된 학교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2024학년도에는 다소 완화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다가 두 과목 평균에서 소수점 절사하는 걸로 달라졌다는 점이 다소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모집 현황. 이제 서울권 대학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가톨릭대 지역균형 전형에서 10명, 경희대 역시나 지역균형 전형에서 18명, 고려대는 학교 추천 전형 18명, 연세대는 추천형으로 18명. 전형명들은 다소 다릅니다만 결국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점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지역 인재, 그러니까 지방에 소재한 학교들에서 이제 그 지역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한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제가 빨간색으로 글자를 표시를 해둔 부분들은 지금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4개합 5등급 이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3개합 4등급 이내, 그리고 고려대도 4개합 5등급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정도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없는 학교들은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빠져나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합격선이 다소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합격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합격선이 이제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성적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올해 합격을 보장해 주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달라진 부분들도 있고 경쟁률도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경쟁률에 따라서 혹은 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원자들의 어떤 성적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합격선을 확인하고 지원을 한다고 해서 100% 합격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전년도 합격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성적, 특히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요. 크게 벗어나는 성적이라고 한다면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가급적이면 전년도 합격선 근처의 성적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전년도 합격선은 이제 앞에서 뭐 요강이라든가 뭐 모집 인원 같은 것들 보여드린 학교들보다는 조금 다양한 학교의 성적들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먼저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 아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추천형 전형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50% 컷이 1.03 그리고 70% 컷이 1.04로 성적도 합격선의 성적도 굉장히 높고 또 하나는 50% 컷과 70% 컷이 거의 차이가 없다. 그만큼 이제 합격자들의 성적대가 굉장히 이제 조밀하게 몰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은 부분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으나 또 면접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생각을 하자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면접에 대해서도 충실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톨릭대 같은 경우 아까 확인을 하셨을 때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받는 학교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컷, 70% 컷 모두 1.0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도 한 1.1 정도 선.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도 1.1에서 1.3 정도의 성적대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의대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한 1.2에서 1.3 정도를 벗어나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성적대를 벗어났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역시 같이 고려를 해보면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권대학이랑 그리고 수도권대학, 지방거점국립대학의 성적들, 그래서 1.0에 굉장히 근접해 있는 학교들이 많고, 그리고 50% 컷과 70% 컷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지원 학생들의 성적대가 조밀하게 붙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년도 입시 환경 변화와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선생님들 입장에서 지도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자기소개서라든가 뭐 교사 추천서 같은 것들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학생부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혹은 많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접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간략하게나마 저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 전년도와 달라진 점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예, 고려대 계열적합형과 학업우 수형에 대해서 일단 가지고 왔는데요. 고려대 계열적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의 반영 비율, 아까 연세대 교과 전형에서 2단계 면접 반영 비율 변화가 있었는데, 고려대 계열적합형, 학생부 종합전형인 계열적합형에서도 면접 반영 비율 변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면접 반영 비율이 이제 40에서 50으로 올라갔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간 이제 면접이 재시문 면접만 이루어졌는데, 재시문 면접뿐만 아니라 이제 MMI 면접, 이제 다중 미니 면접이라고 흔히 부르는 MMI 면접까지 같이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 학업우 수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접 방법에 있어서 그간 재시문 면접만 실시하다가 재시문 면접과 이제 인적성 MMI 면접을 같이 실시를 하게 되었고요. 또 학업우 수형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선발 인원이 6배수에서 5배수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권대학에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경북대, 울산대, 그리고 동국대 YG 캠퍼스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경북대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 그리고 수학 미적분 기하, 영어, 그리고 과탐 중에서 과탐 포함 세계합 3등급이었는데 과탐을 반드시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 과목을 합쳐갖고 세계합 3등급이 나와야 했는데 세계합 4등급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가 되었고요. 울산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합 3에서 세계합 4로 다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이제 YG 캠퍼스의 참사람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제한이 없던 상황에서 2023학년도에는 한마디로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4학년도에는 이제 확률과 통계를 본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고 미적분 기하로 수학 응시 과목을 제한을 했다. 이런 부분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이제 완화되기보다는 다소 좀 강해진, 다소 기준이 높아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집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권 대학들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25명을 모집하고요. 이제 전형 방법의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 그러니까 100명을 선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1단계 성적 70%를 반영하고, 그리고 면접을 30%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세계합 4등급 이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습니다만, 적용하지 않습니다만, 이제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 이제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 면접 30%. 1단계에 3배수를 선발한다는 것 외에는 이제 가톨릭대 학교장 추천 전형과 전형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상당수의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상위권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도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원을 하고 또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어떻게 할까 고민되는 학생들도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늘 경쟁률 자체가 굉장히 높고 수능 최저가 또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이제 아무래도 합격선이 다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지원을 할 때에는 전년도 합격선을 같이 확인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어느 정도까지 또 합격이 가능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다소 좀 어려울 것 같은 학생에게는 굉장히 기회로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들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부 수형으로 29명을 선발하고 계열 적합형으로 15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업부 수형에서는 이제 1단계에서 서류 100으로 5배수 선발, 2단계에서 1단계 70, 면접 30의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 합 5 이내의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계열 적합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면접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고려대 2가지 학생부 종합 전형 모두 MMI 면접을 올해부터 실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계열 적합형은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대신 또 면접일이 수능 이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 자체가 뭐 자사고나 일반고 학생들보다는 가급적이면 특목고 학생들이 좀 유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균형으로 39명, 일반 전형으로 50명을 선발합니다.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에 면접이 이제 구술 면접으로 50%가 2단계에서 반영이 되고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술 면접이 아니라 이제 그냥 일반 면접으로 다소 면접에 대한 부담은 덜 합니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3개 합 7등급 이내. 그래서 의학학 계열 그 중에서도 이제 의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으로는 이제 다소 좀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반드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야지 특히나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른 의과대학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 지균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충족시킨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 활동 우수형. 연세대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나 1단계 서류 100%로 4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 40%, 1단계 성적 60%를 반영해서 42명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다소 복잡한데요. 국어 또는 수학, 국어랑 수학을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포함을 해서 이제 2과목이 1등급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영어는 3등급 이내여야 합니다.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은 앞서 소개해드린 전형과는 다르게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수학은 미적분 기하, 과학은 한 과목 해서 4개 합 5등급 이내의 역시나 다소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류 100%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으로 학생들을 한 번 더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대학에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다소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되고 있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형 이름이 바뀐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해서 2단계에서 역시 이제 면접 30% 반영을 하고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과 같이 서류 100%로 선발을 합니다. 다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한양대 일반 학생 전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 서류평가 100%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전형과 마찬가지로 두 전형 서류 100%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이제 전형에 대해서 준비할 부분이 굉장히
간단해서 좋은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접도 보지 않고 또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라든가 이제 합격선의 교과 성적이 다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전년도 합격선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합격선은 이제 정량화 될 수 있는 내신 등급을 기준으로 나옵니다만 이제 학생부가 얼만큼 충실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별 학교에서는 당연히 볼 수 있는 자료들이 합격한 혹은 전년도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선배들의 자료들밖에 없기 때문에 전년도 선배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면은 대충 합격선이 정해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를 해보고 지원 전략을 학생들에게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년도 합격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년도 합격선을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전형에 비해서는 합격선이 다소 낮다. 그래서 예년의 통계들을 보았을 때 학생부 교과전형의 70% 컷보다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50% 컷이 더 평균적으로 이제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아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1.0대에서 한 1.2, 1.3대 정도로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고려대 같은 경우만 보아도 학업부 수용 1.46, 50% 컷이고요. 70% 컷의 경우에는 1.66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대가 이제 내개합 5 이내라는 다소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전형 같은 경우에는 50% 컷이 1.03, 70% 컷이 1.09. 이거 일반 전형이 이제 다소 오히려 합격선이 좀 높다라고 느슨하다라고 봐야겠죠. 1.18에 50% 컷을 보이고 있고요. 70% 컷의 경우에는 1.28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에서 실시하는 구술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호소를 하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내신 성적만 좋은 학생들보다는 그런 부분들 충실히 준비된 학생들이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합격선이 이제 지역균형 선발전형이라든가 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서울대 일반 전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낮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제 면접의 영향력 그만큼 크게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균관대도 이제 1.18 50% 컷, 70% 컷은 1.46,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1.08에서 1.12 정도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하단의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 제가 70% 컷, 1.84 고려대 계열적 합평과 이제 중앙대 탐구형 인재 전형이 아무래도 합격선이 다소 낮게 나와 있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히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소문들을 듣고 오기도 하고 뭐 어디서 들었다더라 혹은 뭐 인터넷에서 그렇다더라 해서 뭐 어떤 학교를 선호한다더라 어느 대학에서는 또 혹은 어떤 지역 학생들을 선호한다더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학생들도 그 부분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특정 지역에 대한 선호가 대학에서 있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학교 유형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특목고라든가 과학 중점 학교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학이라든가 과학 과목을 얼만큼 이수하고 있는지 이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의 차이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얼만큼의 단위를 이수하는지에 대한 차이도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좋게 보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반드시 그런 고등학교들을 뭐 우대한다 혹은 그런 고등학교들 위주로 선발을 한다. 당연히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이제 다소 합격선이 낮더라도 학생부 준비가 충실하게 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다소 유리함을 안고 합격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도권 대학들 및 이제 그 외에 또 지역에 소지하고 있으나 이제 서울권 학생들이 또 많이 지원하는 학교들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가천대, 아주대 역시도 이제 70% 컷이 2.35로 역시 낮은데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정량적으로 선발하는 교과 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2.35 이대로 성적이 들어온 학생들이 당연히 다 붙었다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 이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생기부 기재 내용, 학생부 기재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좀 좋게 평가된 부분들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의과대학의 경우에는 이제 50% 컷이 1.4에서 70% 컷이 1.47, 한림대는 1.18에서 1.26,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1.25에서 1.28 이런 식으로 50% 컷에서 70% 컷 종합 전형에서도 대다수의 학교들은 이제 학생들 성적이 굉장히 조밀하게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관련 내용 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학 계열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어떻게 이제 학생부를 특히 지금 여름 방학을 앞둔 시점에서 그리고 이제 개학 후까지 방학을 지나서 개학 후까지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많이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학생부 대입 반영 항목이 굉장히 축소가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예전 같이 뭐 독서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준비를 시킬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주제가 좀 깊이 있게 다뤄지고 또 1학년,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연속성 있게 다뤄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같이 뭐 조금 더 다양한 부분들에서 본인들을 학생들이 어필할 수 있는 혹은 이제 선생님들이 써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다양한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이 다뤄져도 괜찮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축소가 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적어진 부분에서 굉장히 다양한 걸 다루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제 깊이 있게 또 연속성 있게 학생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의학학 계열과 관련한 키워드들 학생부에서 충분히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학생부 내용 관련 내용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지원을 할 때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보면 이제 의대만 준비를 했는데 치대를 지원해도 될까요?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뭐 의학학 계열 안에서도 의대냐 치대냐를 너무 세세하게 반드시 가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센진학에서 확인 가능한 이제 2023학년도 이제 전형 결과, 2022학년도나 3학년도의 전형 결과들을 확인해 보았을 때도 뭐 의대를 4개 정도 지원하고 치대를 2개 정도 지원한 학생. 그럼 상대적으로 이제 의대만 지원하기에는 좀 이제 불안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안정 지원으로 치대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 치대만 합격한 사례들도 이제 종종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사실은 학생부 기재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1, 2, 3학년 준비해온 내용들이 이제 치대보다는 의대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준비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겠습니다만 대학에서 바라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엄격하게 갈릴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제 몇 해 전부터 대학 입학사정관 분들을 만나보아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진로에 대한 내용 위주로 굉장히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진로냐 이제 교과 내용이냐를 고르자면 사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조화가 이루어진 그래서 교과에서 어떤 내용들을 학습했고 그런 것들이 학생의 진로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나마 학생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학학 계열 면접 준비. 아까 제가 다중민의 면접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다중민의 면접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의학학 계열 면접에서 가장 특이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은 뭐 제시문 기반 면접하고 서류 확인 면접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중민의 면접은 여러 면접실을 거치면서 그 여러 면접실에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제시를 받고 그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답변을 하는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 다중민의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어떤 학생들에게 고도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이제 의사로서 의학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갖춰야 될 어떤 인성이라든가 그런 소양들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성적성 면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중민의 면접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지만 이제 모든 대학에서 그 안내서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다중민의 면접의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서류 확인 면접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대한 면접, 본인의 학생부에 대한 면접도 질문도 당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대한 면접 준비만 하기보다는 본인의 학생부를 놓고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활동들 한 번씩 정리해보는 것, 충실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문제, 특히 다중민의 면접에 대한 이제 기출 문제들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입학처 홈페이지의 다양한 자료들, 특히나 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행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진행 시간, 기출 문제 이런 것들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역시나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태도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중민의 면접을 준비한다고 해서 혹은 다중민의 면접이 아니라 그냥 일반 제시문 기반 면접 혹은 서류 기반 면접을 준비한다고 해서 대학에서 질문할 법한 내용을 반드시 찾아서 예상 문제를 질문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 시도일 수 있겠습니다만 더 먼저 실시돼야 될 것은 그간의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그래서 학생이 먼저 어떻게 답을 할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본인이 답을 하면서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모의 면접을 해야 하고 모의 면접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촬영을 같이 해서 모의 면접이 끝난 후에 촬영된 것을 같이 보면서 면접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이제 한림대 의예과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MMI 면접 문항입니다. 그래서 인성 영역과 이제 상황 영역 그리고 모의 상황 영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기출 문제들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영역별로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주된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셰익스피어의 뭐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 격언을 남겼다 되어 있고 결국 지금까지 본인이 살아오면서 겪은 시련과 그 극복, 느낀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입을 제외한 상황에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학학 계열에서 MMI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 자체가 학생에게 어떤 높은 수준의 학업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인적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에 걸맞는 그런 문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단계 문제라고 해서 이제 질문이 추후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그간 면접을 봐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흔드는 그런 류의 추가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들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인성 영역의 면접 문항들은 정답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본인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할 것인지를 생각을 먼저 충분히 해봐야 되고 반대로 과정에 있어서 질문을 받다 보니 본인이 너무 이제 이상하게 답변을 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상황 영역은 이제 조별 과제를 해야 하는데 뭐 관심 없는 친구와 또 바쁜 친구 그리고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결국은 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혼자서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친구들을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그리고 모의 상황 영역, 25세기 한국에서 일어난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이제 대학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했을 때 뭐 이제 사례 양육 휴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의 상황 영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의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상의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학생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 같은 경우 이렇게 영역별로 문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이제 높은 평가를 받은 답변들이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가 나와 있어서 제가 한림대 문항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한림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에서 이제 의대 면접 문항들, 특히나 이제 MMI 문항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면접 준비를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학생이 막막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각 대학들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보는 것이 가장 우선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의대 논술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를 30% 반영하고 논술 성적 70% 반영했는데요. 논술 성적 100% 반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조금 더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뭐 경희대 논술 전형 같은 경우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전형입니다만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도 다소 조금이라도 경쟁률을 상승시키면 상승시켰지 적어도 경쟁률을 하락시킬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합 3 이내에서 세계합 4 이내로 다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과였는데 국수영탐1탐2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과가 아니라 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고요. 사회탐구 과목을 응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과탐 한 과목은 필수라고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탐1, 탐2 그래서 사회탐구에 대해서 열어놨으나 사회탐구를 2과목 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수학 역시도 괄호치고 미기로 되어 있으나 미기가 사라졌다라는 거. 그거는 확률과 통계도 이제 지원자들이 응시하고 이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2등급까지도 영어 1등급으로 간주해 주겠다. 다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역시나 완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출제 범위의 변화가 있는 학교들 같이 보겠습니다.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논술 외에 의학 논술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의학에 대한 지식을 요하는 논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의학에 대한 뭐 소양을 묻는 그런 문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논술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가 범위에서 빠졌습니다. 반대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범위에 없던 확률과 통계가 들어갔고 과학 논술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논술 출제 범위에 대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논술, 특히 자연계 논술에 일반적으로 그런 것과 같이 의대 논술에서도 출제 범위가 이제 수학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와 과학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과학 논술을 실시하는 학교는 경희대, 아주대,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희대와 연세대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반면에 아주대에는 생명과학 부분만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수학, 수학원, 수학2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중에서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리고 이제 기하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많은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미적분 이제 평소에 모의고사를 볼 때 수능 선택 과목으로 수학을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기하 과목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논술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반대로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은 미적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여름방학을 통해서라도 미적분, 기하 양쪽에 대해서 충분히 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대체로 3개합 4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개합 5 이내 중앙대의 경우도 있고, 좀 역시나 의학학 계열답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학교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 100%로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이제 학생부 반영 비율이 20에서 3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성적이 20에서 30%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신 성적이 1등급 극초반인 학생들이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해갖고 합격을 하고 그런 사례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2등급에서 3등급 대 학생들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를 지원을 하고 합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의 요강을 보시고 어느 정도 선까지 이제 감점이 좀 적은 부분이고 내신이 몇 등급을 넘어가면은 감점 폭이 커지는지, 보통 4등급, 5등급, 6등급의 어느 지점에서 이제 대학별로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할 때 감점 폭이 커지는 내신 성적대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이 좀 확인해 보시고, 이제 학생의 성적이 너무 그 부분을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같이 논술 100%로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치대와 한의대의 이제 논술 실시 대학. 치대에서는요, 경북대, 경희대,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가 논술을 실시하고요. 연세대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논술 100%로 실시가 된다. 다만 논술 시험일이 수능 이전이기 때문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정시까지 같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다소 이제 시험일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대의 경우에는 경희대 논술 우수자 인문과 자연으로 각각 이제 5명과 16명 이렇게 선발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학대의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학교들이 논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 경희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동국대 바이오 캠퍼스, 성균관대, 연세대 성도 캠퍼스, 이화여대 이제 약학 전공, 중앙대 이렇게 논술 모집을 하고 있고요. 중앙대가 가장 많은 인원인 2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학생부도 30% 반영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4개합 5 이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제약 조건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경쟁률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경쟁률이 낮아질 요인이 다소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학생이 본인이 된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과 충분히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의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와 경북대만 각각 이제 6명과 10명 논술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국대 논술 100%로 선발을 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3개합 4등급 이내,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3개합 5등급 이내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또 수의대 역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학학 계열 논술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그것도 굉장히 높게 이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뭐 다른 전형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논술 전형 특히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논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출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대학별로 출제 경향 및 출제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파악이 되어야 본인이 수학이든 과학이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준비를 하고 그 남은 기간 동안 또 준비를 해보고 응시를 할 것인가,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 해마다 어떤 학교든지 의학학 계열이라면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100명 지원해서 1명 붙기가 힘든 그런 전형이다 보니까 논술이
본인이 생각하는 제일 주된 자기 자신의 수시 카드 6장 중에 제일 본인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논술 전형이 떨어졌을 때, 논술 전형에서 본인이 떨어졌을 때 교과나 종합 전형에서 그 대안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정시 모집까지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역시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4학년도 의역학 계열 수시 모집에 대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에 대해서 각각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해주시면 좋을지 간략하게나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예, 시간이 다소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 저도 몹시 안타까운데요. 그렇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센진학 자료집 그리고 센진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 상담 사전에 준비하시고 같이 상담에 나가신다면 입시지도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